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크림반도 연일 주어 터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에도 제가 S-400 하나 터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어디에 있는 이 방공무기가 폭발을 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공무기들이 쭉 터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보면 타겟이 명확해지는데, 그 타겟은 어딜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러시아, 그들 입장에서는 또 그들의 외부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죠. 또 우리나라에도 그 러시아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다라고 이야기하는 황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이 21세기 현대 문명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러시아 내에서 터졌습니다. 이게 바로 러시아의 민낯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김정은의 불안함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김정은이 러시아 공식 친선 방문 일정을 마치고 9월 17일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해 18일 북한 함경북도에 들어왔습니다. 함경도 일대 군부대에 이상한 지시가 내려갔는데 김정은 이제 보위부도 못 믿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일정에 맞춰 북한 국가보위성이 김정은의 주요 동선이 있는 함경북도 일대의 보위 조직들의 모든 총기와 실탄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가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김정은이 러시아 방문차 10일 오후 전용 열차로 평양을 출발한 당일 자정에 국가보위성이 함경북도 각 보위국에 무기와 탄약 회수 명령을 내렸다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명령은 모든 지방 보위국은 10일 전 보위원에게 지급한 총기와 실탄을 회수하고 지시가 있을 때까지 무기와 탄약 반출을 절대 금지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함경북도 전 지역 모든 보위 요원들의 무기와 탄약이 전부 회수됐습니다. 북한 소식통들은 이 조치가 김정은이 이동하는 동선에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9년에도 비슷한 지시를 내린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철도선 반경 5km 내의 고정 초소 근무자들의 총기와 탄약만 회수하는 선에서 그쳤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조치는 김정은과 북한 수뇌부가 일선 보위 조직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제 영토 안에서도 마음 놓고 못 다니는 자가 도대체 무슨 낯으로 최고 존엄을 운운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러시아 여행 잘하고 대접 잘 받고 왔어요. 자기 애들 등골 쭉쭉 뽑아주는 조건으로. 그런데 다시 귀국할 때 또 나갈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이게 함경북도 보위 관련한 관계자가 데일리 NK에 제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나갈 때 들어올 때 모든 탄약과 총기를 다 회수했다. 보위는 뭐냐? 보위부는 김정은 지키는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 회수했다. 왜? 아무도 못 믿으니까. 호위총국, 호위사령부 외에는 아무도 못 믿는다. 이런 것들이 되죠. 왜냐? 이 보위부 요원들에게도 지난 코로나 시즌 때 배급을 못 해주고 하는 등 엄청나게 힘든 나날을 보내게 만들었죠. 충성심이 유지될 리가 없는 겁니다. 보위 요원들에게 권력을 주고 니들이 백성들, 인민들 마구마구 수탈해. 그 대신 난 눈 감아줄게. 이게 김정일 시대의 보위 요원들인데 지금은 비리하는 자들 다 죽일 거야. 시범 케이스로 죽이고, 그리고 그 비리는 돈은 나만 벌면 돼. 니들은 안 돼. 이러니까 충성심이 생길 리가 없죠. 그러니 겁나니까 총 다 갖고 와. 총알도 다 갖고 와. 그리고 절대 나눠주지 마.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김정은의 열차는 알려지기로는 로켓포 RPG-7 공격에도 버틴다 라고 하는 열차인데 무엇이 두려워서 RPG-7도 버티는 이 열차를 타고도 총기까지 다 회수하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김정은의 이 불안함, 그렇게 불안하면 미사일, 로켓 한번 쏘지 말고 그거 가지고 쌀, 옥수수 사서 인민들에게 나눠주면 이렇게 겁을 안 내도 되는데, 오직 자기와 자기 이너서클에 있는 그 권력자들, 이번에 같이 러시아 갔던 바로 그 자들이죠. 그들의 권력과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2,400만 인민들은
어떻게 되든지 아무 관심 없는 이 자들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추앙하는 자들이 그것도 최고위층에서 있다는 게 정말 놀랄 노자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야말로 크림반도 대순환시대입니다. 지난주 세바스토폴 해군기지와 S-400 방공진지가 공습을 받아 파괴됐는데 이번 주도 월요일 새벽부터 우크라이나군의 공습이 시작되었습니다. S-400 포대가 또 파괴됐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각 9월 18일 새벽 세바스토폴 남쪽의 러시아군 군사시설에 순항미사일과 드론이 섞인 공습을 감행했으며 이번 공격으로 S-400 포대가 있었던 진지에서 대폭발이 일어났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9월 18일 리포트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자정을 조금 넘은 시각에 발생한 이번 폭발은 북위 44도 54분 43초, 동경 33도 43분 24초 지점에서 발생했는데요. 이곳은 원래 흑해함대 산하 해군 육전대의 체르노몰스코의 포드보르의 훈련장이 있는 지역으로 2022년 전쟁 발발 이후 크림반도 방어를 위해 S-400 지대공 미사일 포대가 고정 배치된 곳입니다. 주민들은 공습 경보나 대공포 발사 소리를 듣지 못했고 갑자기 기지 쪽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화염과 연기가 솟구쳐 올랐다고 전했는데요. 정황상 러시아군은 기지를 노리고 날아온 우크라이나 드론과 미사일을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8월 23일 크림반도 서부의 올레니우카, 9월 14일 예프파토리아의 S-400 진지를 공격당한 바 있는데요. 9월 18일 체르노몰스코의 포드보르의 기지가 공격을 받으면서 한 달 새 크림반도 지역의 거의 모든 S-400 기지 피격이라는 망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가 저고도 방공 시스템 대부분을 모스크바 방면으로 빼가면서 방공 공백이 생긴 크림반도 일대의 드론과 순항미사일로 무차별 공습하고 있는데요. 크렘린과 국방부의 최고위급 인사들을 지키기 위해 차출된 방공 무기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상 크림반도 일대의 러시아군 전략자산들은 당분간 우크라이나 드론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폭발입니다. 이 폭발이 일어났고 유폭이 꽝꽝꽝꽝 아주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당연히 미사일 발사 차량이 파괴돼서 그 미사일들이 유폭을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인근, 현지 인근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대공포나 사이렌이나 이런 사전 경고 조치 또는 대응 조치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터져버렸다라는 거니까 이 S-400이라고 하는 러시아가 자랑하는 지구상 최강의 레이더 시스템,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이런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탐지하지 못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공포, 우리가 알고 있는 판치르 시스템 같은 그런 시스템들 전부 크렘린과 모스크바에 있는 주요 시설들 지키기 위해서 그 행로상에 도로 옆에다가 타워를 올리고 마치 광고판처럼 그 위에다가 판치르, 토르 이런 것들을 얹어 놨죠. 그 사진도 제가 많이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 짓을 하려고 실제 전장에서 활약하면서 아군 기계화 부대를 지켜주고 또 이런 주요 전략시설을 지켜주고 해야 할 그 판치르나 토르, 부크 이런 것들을 빼가서 오직 모스크바의 안티 드론 방공을 위해서 차출해 갔으니 이런 데서는 작동을 못하는 거죠. 자, 이 위치가 보면 세바스토폴 흑해함대 기지가 있는 곳이죠.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즉, 이 무기는 흑해함대 기지인 세바스토폴을 직접적으로 지켜주는 바로 오직 이 임무는 세바스토폴을 지켜주는 그 핵심 임무 S-400 기지인데 여기가 파괴됐다라는 거고 여기는 원래 이 해병대의 훈련장이었는데 전쟁 이후에 이런 식으로 작년부터 해병대 훈련장에 S-400 포대가 이런 식으로 전개되어서 지금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오늘 새벽에 있었기 때문에 위성 사진이 공개가 안 됐는데 이 비포 사진과 그리고 위성 사진이 이제 내일쯤 되면 애프터 사진이 공개가 되겠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레이더 차량이나 발사 차량이 파괴됐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부디 사진이 공개될 때 아주 많은 그런 차량들이 파괴됐기를 그래서 이 포대 자체가
완파 판정을 받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1년의 이런 최근 한 달간에 있었던 우크라이나군의 크림반도 쪽의 공격을 선으로 이어보면 아주 명확한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8월 23일 날 헤르손에 있는 S-300 포대를 공격했어요. 파괴시켰죠. 또 그날 이 크림반도 북서쪽에 있는 이 꼭지점이죠. 여기 있는 S-400을 공격했어요. 파괴시켰죠. 그리고 헤르손 남쪽에 있는 초수평선 레이더, 광역 탐지 레이더를 사흘 후에 또 파괴시켰죠. 8월은 이런 식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는 8월 30일 날 이렇게 케르치대교 쪽을 지키는 해군 기지를 공격해서 파괴를 시켰습니다. 이거 아마 연습 삼아 해본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들어와서 크림반도 최대 도시 심페로폴에 있는 군창고 보급기지를 파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 날 드디어 크림반도 핵심 시설이죠. 흑해함대 사령부의 13선박수리소를 공격해서 잠수함 한 척, 그리고 상륙함 한 척, 그리고 어제 제가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 호위함까지 파괴를 시키고 손상을 입히는 그런 전과를 올렸죠. 그 다음날 또 바로 S-400 또 파괴시켰습니다. 그리고 나흘 후에 또 S-400을 파괴시켰어요. 자, 그러면 여기 헤르손 북쪽 미콜라이오 쪽에서 선을 쭉 꺼보면 뭐 그냥 너무나 명확하게 세바스토폴 흑해함대 사령부 쪽으로 일직선이 꺼져요. 그래서 이 작전 이후에 아마 흑해함대 사령부에 대한 지속적인 파상 공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있는 거의 모든 시설을 파괴시키는 작업.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거리가 허용된다면 노보로시스크까지 해서, 왜냐 지금 흑해함대에 있는 자산들이 노보로시스크로 피신을 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까지 때려버리는 작업에 들어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는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세바스토폴을 공격하는 일직선이 그어졌는데, 그 다음은 이제 아마 이쪽에도 방공 무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케르치 대교로 이어지는 또 선을 공격을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케르치 대교를 완파시켜버리는 작업에 들어가는 게 그 다음 수순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크림반도를 지키기 위해서, 이 보급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조단위의 자산인 S-400을 3개나 파괴시켜 먹은 이런 러시아. 그런데 자기네들 지키기 위해서 이 전략 자산들을 지키기 위한 야전 방공 시스템인 판치르나 토르 같은 것들을 꺼내가서 모스크바로 갖다 놨다 보니까 거의 무방비로 두들겨 맞고 있는 크림반도. 그래도 안 가지고 오겠죠. 왜? 모스크바 뚫렸다고 지금 뭐 방공사령부 장군들, 사령관들 전부 줄줄이 숙청당하고 있으니까 여기 좀 깨져서 크림반도 완전히 그냥 박살나고, 그래서 잠수함이 깨지든 말든, 그리고는 이 크림반도를 통한 보급이 되든 말든, 그래서 자포리자에 있는 러시아군 아군이 죽든지 말든지 아무 관계 없이 나만 살면 돼. 왜? 모스크바만 지키면 돼. 이런 상황이 아닌가 라는 게 아주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 모스크바에 누가 있냐? 희대의 독재자 푸틴이 있는데, 그 푸틴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보겠습니다. 크림반도에서 연일 얻어맞고 있는 러시아가 이번에는 시베리아에서 큰 사건이 터졌다는 소식입니다. 정체불명의 용병 집단이 유전을 점거하고 직원들을 인질로 잡았는데, 도대체 러시아 내부 상황 어디까지 막장으로 치닫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시베리아 지역 이르쿠츠크 지역의 한 유전에 정체불명의 용병들이 헬기를 타고 날아와 공중 강습 작전을 시도했으며, 시설 경비들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유전을 점거하고 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9월 18일 리포트했습니다. 사건은 지난주 발생했지만 9월 17일에야 공개됐는데요. 목격자들은 이르쿠츠크주의 피드볼로샤인 정착촌 북서쪽에 있는 둘리스민 유전 북위 58도 26분 55초, 동경 107도 35분 27초 지역에 정체불명의 중무장 용병들이 들이닥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차량과 헬기를 타고 유전에 들이닥쳐 유전 경비병력을 삽시간에 사살하고 시설을 점거했는데요. 점거 직후 유전 내의 모든 직원들을 건물 밖으로 끌어내 벽을 보고 서도록 한 뒤 이들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문제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찰이나 연방보안국, 국가근위대 그 누구도 출동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현지 소식통들은 이번 사건이 푸틴 주도의 실로비키 세력의 전쟁 비용 헌납 요구에 협조하지 않은 올리가르히 세력에 대한 푸틴 세력의 무력 행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유저는 천연가스 응축수를 생산하는 시설로 현재 소유주는 NK 둘리스마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현지 소식통들은 이번 사건을 지난해 말부터 전국 에너지 기업들에 하달된 전쟁 자금 헌납과 용병기업 창설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이 회사를 푸틴이 사설 용병을 동원해 강탈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 내막은 러시아 100대 재벌 중 한 명인 알렉세이 호틴의 자산을 푸틴 일파가 강탈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30대 은행 중 하나인 유그라 은행의 최대 주주이고 실소유주이며 엑실론 에너지 석유회사를 비롯한 여러 업체를 보유한 재벌인 호틴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호의적이지 않았고 전쟁 자금 헌납과 용병회사 설립 지시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 원수가 사설 용병으로 사유재산을 약탈하는 것은 현대 문명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지저분한 범죄인데요. 올리가르이 세력의 사유물에 대한 강탈을 시작한 푸틴, 정말 반발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 모양입니다. 야, 정말 기가 찹니다. 유전 시설에 있는 직원들 다 강제로 끌고 와서 손을 들고 벽을 보고 서게 해서 전부 검문 검색하고 하고 있는 자들인데, 보시다시피 군복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규군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헬기를 타고 공중 강습했어요. 그리고 경비병력을 사살해버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데, 여기 바로 둘리스민 유전입니다. 이 유전 시설을 비롯해서 여기저기에 아주 많은 시설들이 이 광활한 이 초지에 흩어져 있는데요. 액화 천연가스를 뽑아 올리는 생산하는 유전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의 소유주가 푸틴에게 프렌들리하지 않다, 손 좀 봐주자, 시범 케이스로 날려버리자 라는 거였다라는 건데요. 자, 이 지역을 좀 더 크게 확대해 보면 아까 그런 시설들이 여기저기 거미줄처럼 뻗어나가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와서 갑자기 이제 소유주가 바뀌어버렸고, 아마도 강제로 야 사인해 해서 소유권을 헌납시켜버린 것 같은데, 여기 소유주는 누구냐?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알렉세이 호틴. 체포되어 가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의 얼굴 오른쪽 눈 두덩이가 지금 터져 있죠. 피나죠. 아마 체포되는 과정에서 맞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러시아의 부자 서열 95위랍니다. 95위. 어마어마한 거죠. 얼마나 부자입니까? 95위. 1억 4,500만 인구 중에서 95위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올리가르이. 그러니까 올리가르이는 정경유착을 해서 돈을 번 재벌들이죠.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야, 내가 너에게 이권 나눠준 조건으로 너는 우리에게 돈을 줘야 되잖아. 금전적 이익을 챙겨줘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전쟁 비용 좀 달라고 하니까 안 줘? 그리고 지금 용병회사 좀 설립하라고 안 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너희 부를 내가 아사할 거야. 해서 이런 사설 용병들, 사설 용병이 뭡니까? 깡패들 아닙니까? 깡패, 러시아 마피아들 동원해서 이런 식으로 개인 재산을 강탈해 가버리는 게 문명국가에 있어서는 되는 일입니까? 안 되죠. 대통령이 깡패를 동원해서 사유재산을 약탈한다. 이게 바로 러시아의 민낯이다. 이런 러시아, 이걸 마더 러시아라고 지금 칭송하는 대한민국의 골빈 희한한 사람들이 있고, 푸틴을 완전히 나치를 토벌하는 아주 선지자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자들도 지금 대한민국에 있죠. 저는 그 사람들의 정체가 더욱더 궁금하다라는 거고, 아무튼 이 사람의 재산을 모조리 약탈하는 이런 작업에 나서는 게 지금 러시아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 이 올리가르이 세력들 중에서도 완전히 지금 현재의 푸틴 이 실로비키 파벌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이너서클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조금 옆에 있는 서클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눈밖에 나기 직전에 이 선에서 거의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불안하겠죠.
이 호틴이 두들겨 맞고 잡혀가고 재산 저런 식으로 뺏겨버리고 하는 걸 보면, 그러면 이 실로비키 파벌 중에서도 조금 이 푸틴하고는 결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쪽과 손을 대어서 뭔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이 선 밖에 나갈 듯 말 듯 한 사람들이, 그 부자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뭔가 다른 세력화를 위한 자본을 댈, 조직을 하려면 자본이 있어야 되니까 될 가능성이 있다. 그건 뭐 역사가 증명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역사가 21세기 러시아에 다시 증명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